라이트급 부문은 매치메이킹이 필요하며 팬과 UFC가 원하는 흥미로운 경기가 많지만 UFC가 원하지 않는 경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만 사루키안의 타이틀전은 불확실합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의 팀은 아직 일리아 토푸리아와 싸우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가 먼저 라이트급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푸리아는 사루키안과의 대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와 저스틴 게이츠는 모두 타이틀전을 요구하지만 사루키안은 다른 경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문은 훌륭한 매치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파이터들 이슬람, 일리아, 아르만, 게이츠, 찰스가 누구와도 싸울 의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짜 싸움이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모두가 타이틀전을 원하고 있으며 일단 그게 정해지면 나머지 경기가 매치될 것입니다. 라이트급 부문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더스틴, 저스틴, 찰스, 챈들러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매치메이킹에 관해서 이슬람 마카체프는 3명의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체급과 관계없이 주요 UFC 매치업인 일리아 토푸리아와의 대결입니다. 일리아는 이슬람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 능력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찰스, 아르만, 게이츠, 더스틴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는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가장 위험한 상대입니다. 이슬람은 일리아의 머리 움직임이나 강한 펀치를 활용해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리아는 근거리에서 매우 위험한 파이터입니다. 그가 복싱 범위에 들어오면 이슬람의 대처 능력은 불확실해집니다. 볼카노프스키는 거리를 좁힐 수 있었지만 일리아는 더 강하고 숙련되고 근거리에서 타격을 잘하는 복서이기 때문에 이 매치업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볼카노프스키는 근거리에서 KO 당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일리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싸움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이터 2명이 맞붙는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리아가 파운드당 랭킹이 존 존스보다 위에 있다면 이는 1위 대 2위의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위 대 3위의 대결입니다. 이슬람이 승리한다면 그는 볼카노프스키와 찰스 올리베이라를 이긴 데 이어 또 다른 3위 파이터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는 앤더슨 실바의 UFC 최장 연승 기록과 동률을 이루며 이슬람을 5위 고트로 확보할 것입니다. 일리아가 승리한다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5번의 랭크 승리에 불과하지만 그는 볼카노프스키, 맥스, 이슬람을 이긴 것이고 본질적으로 UFC의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스피드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르만 사루키안은 이슬람의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그는 정당한 첫 번째 경쟁자이며 찰스, 맥스, 게이츠, 더스틴 등 다른 라이트급 선수들은 그를 제치고 타이틀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체급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일리아가 다음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UFC는 아르만에게 싸움을 맡길 백업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게이츠가 대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르만이 다시 기권할 경우에는 일리아가 같은 카드에서 싸워 최고의 경쟁자가 이슬람과 맞붙을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UFC는 이슬람 대 아르만의 백업 선수를 두지 않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타이틀 싸움에서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르만 대 이슬람은 경쟁력 있는 매치업이지만 많은 팬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로운 대결이 아닙니다. 아르만은 엘리트 레슬러로 아마도 이 부문에서 최고일 수 있지만 이슬람은 타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르만은 오버핸드와 강력한 킥에 의존하지만 이슬람을 발로 제압할 만큼 기술적인 타격이 부족합니다. 이 싸움은 그래플링 교환에서 치열할 것이지만 이슬람의 뛰어난 타격과 서브미션 위협이 아마도 그에게 스코어 카드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스틴 게이츠는 이슬람에게 유일한 다른 선택지지만 이 싸움의 주요 지지자는 이슬람의 진영, 게이츠의 진영, 그리고 두 선수 모두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는 공동 매니저인 알리 압델라지즈입니다. 데이나 화이트조차도 게이츠가 높은 순위에 있고 방금 라파엘 PGF를 이겼기 때문에 다음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팬들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게이츠는 더스틴 포이리에가 이슬람과 싸웠을 때와 비슷하게 1라운드나 2라운드에서 서브미션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로 서서 이슬람의 반격과 태클 위협은 게이츠의 압박을 무력화시켜 챔피언에게 유리한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게이츠가 싸움을 다르게 전개한다면 즉 중앙에 머무르거나 케이지를 따라 움직이거나 합입처럼 공간을 만들면서 싸운다면 싸움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가 너무 뒤로 물러선다면 이슬람은 슛을 날리고 케이지에 그를 걸어 넘어뜨려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중앙에 위치하더라도 그의 기회는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이츠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노가웃이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그가 이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리아, 아르만, 심지어 찰스 올리베이라까지도 이길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있지만 게이츠는 운 좋은 펀치에 의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트급에서는 최고의 싸움을 보고 싶습니다. 이슬람에게 남은 현실적인 옵션은 3가지입니다. 일리아 토프리아, 아르만 사루키안, 저스틴 게이츠입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의 경우 아르만에게 타이틀을 걸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아르만에게 졌기 때문에 찰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찰스가 일리아나 게이츠 같은 상대를 노가웃시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만의 다음 싸움은 찰스와의 재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만 사루키안과 찰스 올리베이라 사이의 5라운드 재경기는 이슬람과 같은 카드에서 열릴 수 있으며 훌륭한 경쟁 싸움이 될 것입니다. 첫 싸움 이후 찰스는 더 강해지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레슬링으로 마이클 챈들러를 제압했는데 이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찰스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스트라이커이자 그라운드 파이터가 되었으며 다시 아르만과 맞붙는다면 아르만의 레슬링을 더욱 도전적으로 만들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는 아르만의 레슬링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스트라이킹에서 더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거의 50대 50이며 승자는 타이틀샷을 획득할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매치업은 아르만 대 일리아 토프리아로 이 경기에서는 일리아의 레슬링 실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가 스탠드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르만이 어떻게 대응할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아르만 사루키안이 일리아 토프리아와 싸우면서 오버핸드와 파워펀치를 던진다면 그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아르만은 자신의 키인 5피트 8인치와 리치 72인치를 활용하고 잽, 킥, 레슬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가 거리를 유지하고 태클을 섞을 수 있다면 확실히 일리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아의 스트라이킹은 위험하며 여전히 그의 레슬링과 주짓수가 155파운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르만과 일리아의 싸움은 치열할 것이며 아르만이 일리아를 물리치고 판정승을 거둘 가능성도 있지만 둘 중 누구도 그라운드에서 서로를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르만과 저스틴 게이츠의 잠재적인 대결에서 아르만이 레슬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은 분명합니다. 게이츠는 몇 번의 공격적인 교환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아르만의 체인 레슬링과 상대를 쓰러뜨리는 능력은 그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게이츠는 초크와 서브미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대결은 그에게 불리한 매치업입니다. 아르만은 탑 컨트롤을 활용해 우세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만 사루키안은 저스틴 게이츠의 등을 잡고 그를 초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르만의 강력한 그라운드 앤 파운드는 그를 해당 부문의 레슬러와 그래플러에게 위험한 선수로 만들어줍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는 이슬람이나 아르만과 싸울 수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매치업은 1위 경쟁자 자리를 놓고 찰스 올리베이라와 일리아가 맞붙는 것입니다. 찰스는 자신이 타이틀 경쟁에 나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또 다른 승리가 필요합니다. 마이클 챈들러를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리아 대 찰스는 두 선수 모두에게 위험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일리아의 노가웃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머리 움직임을 개선했지만 일리아와 같은 선수의 펀치를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찰스 올리베이라가 일리아 토프리아를 노가웃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플라잉 니킥, 하이킥, 폭발적인 공격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리아와의 교전을 피하는 반면 찰스는 그에게 직접 맞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일리아의 중장거리에서의 깔끔한 타격으로 인해 노가웃될 위험이 더 큽니다. 찰스의 장점은 레그킥에 있습니다. 일리아는 낮은 복싱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 앞다리에 대한 킥이나 무릎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그라운드로 가면 찰스의 뛰어난 레슬링과 브라질 주짓수가 그에게 우위를 줄 수 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는 그라운드에서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서브미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래플링 수준에서는 최고의 제어와 위치 유지가 중요하며 그는 마이클 챈들러를 상대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챈들러가 일리아 토프리아보다 강하고 폭발력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여전히 그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리아의 크기와 힘은 찰스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일리아가 얼마나 강한 펀치를 던지는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리아의 클린치 게임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찰스가 복싱 범위를 넘어 클린치에 들어가면 팔꿈치, 무릎, 바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아의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싸움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일리아 대 저스틴 게이츠의 경우 그 싸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일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리아와 게이츠의 스타일은 서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일리아는 근거리에서 끈기 있게 싸우며 게이츠를 압도할 것입니다. 게이츠는 노가웃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일리아와의 타격 교환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리아는 게이치를 쓰러뜨리거나 근거리에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이치에게는 악몽 같은 매치업입니다. 그리고 찰스 올리베이라의 압박과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스타일은 맥스 할로웨이에게 힘든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역동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경기에서는 찰스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타격 파워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레슬링은 그에게 뚜렷한 우위를 줄 것입니다. 특히 맥스에게 태클다운을 시도하지 않은 저스틴 게이치와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찰스가 맥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찰스가 이길 확률이 커집니다. 찰스는 맥스가 코리안 좀비에게 한 것처럼 직선으로 움직이면 오버핸드에 걸릴 수 있지만 찰스는 뛰어난 지상 경기와 타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급 타이틀 경쟁에서 이슬람 마카체프, 아르만 사루키안, 일리아 토프리아는 모두 큰 도전자가 될 것입니다. BMF 타이틀을 놓고 찰스와 맥스가 맞붙는다면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찰스 올리베이라가 맥스 할로웨이와의 재경기에서 더 현명하게 싸울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레슬링과 압박을 활용해 싸움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체격, 파워, 그래플링 같은 신체적 이점은 그를 맥스에게 힘든 도전자로 만듭니다. 맥스는 기술적으로 능숙하고 일부 타격을 피할 수 있지만 찰스는 그의 뛰어난 레슬링을 이용해 페이스를 지배하고 맥스의 스탠드업 게임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경기에서 맥스가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치에게 패배한 것은 매치업에 또 다른 흥미를 더하지만 찰스의 이점은 그를 이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승자로 만들어줍니다. 저스틴 게이치의 잠재적 매치업에 관해서는 벤 후커와의 싸움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는 비슷한 격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게이치는 약간의 파워 이점을 지니고 있어 재미있고 폭발적인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저스틴의 스트라이킹 예측 불가능성은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수 있지만 후커의 다재다능한 기술과 경험은 그에게 우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라이트급 부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게이치에게 이슬람, 아르만, 일리아와의 싸움이 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커와의 매치업도 확실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스틴 포이리에는 맥스와의 잠재적인 은퇴 경기가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가 복싱과 전반적인 싸움 지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맥스의 압박과 원거리 공격 능력은 예상보다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승리로 가는 명확한 길이 있는 싸움입니다. 더스틴 포이리의 파워와 복싱 기술이 맥스 할로웨이의 스트라이킹 콤비네이션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스틴의 내구성은 그에게 유리한 또 다른 핵심 요소이며 최근 맥스의 턱이 더 많이 시험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두 사람 간의 매치업이 훌륭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조적인 스타일로 인해 누가 진정으로 승리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이트급 부문의 다른 매치업으로 낸 후커 대 맥스 할로웨이의 경기는 맥스의 교묘한 복싱이 빛을 발하는 빠른 스트라이킹 전쟁처럼 보일 것이지만 후커의 파워와 전방 압박이 맥스를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챈들러 대 패디 핀블랙과 같은 다른 매치업의 경우 챈들러의 폭발력과 레슬링이 패디의 독특한 스트라이킹과 맞붙는 재미있는 스타일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마테우스 감로 대 헤나토 모이카노 싸움도 보고 싶은 매치업입니다. 두 선수 모두 강하고 다재다능하며 증명할 것이 많습니다. 바하몬데스와 다리우시의 대결은 두 선수 모두에게 큰 도약이 될 것이고 그들의 랭킹을 올릴 수 있는 흥미롭고 위험한 경기입니다.